안녕하세요. 저는 심수연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입시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은 대학들은 이렇게 여러 군데 있고 떨어지는 곳도 있고 웨이트리스트 받은 곳도 있는데요. 제가 대학을 되게 많이 넣었는데 공립 학교들 위주로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니버시티 미시건에 가는데 붙은 대학들 중에서 스니 코리아는 전액 장학금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갈 대학은 유니버시티 미시건이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 GPA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이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내면 되고 SAT는 옵셔널이긴 한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530 이상은 맞는 거를 뭔가 그래야지 경쟁을 뭔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듀오링고는 미니멈이 120이에요. 그리고 AP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보는 게 들어가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 GPA는 9학년 때부터 11학년까지를 냈는데 다 4.0이었고 그 웨이트 GPA가 9학년 때 4.26, 10학년 때 4.33, 11학년 때 4.52인데 이게 AP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SAT는 1530이었는데 10학년 여름방학에 첫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듀오링고는 135점이었고요. AP 시험들을 봤는데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랑 인바이러먼털 사이언스는 9학년 때 봤고 칼큘러스 BC랑 스태티스틱스는 10학년 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대외 활동 상들을 넣었는데 이화여대 하나시아 스피치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GLEC라는 국제 에세이 대회에서 4등을 받은 것도 넣었고 교보문고에서 주간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는데 그것도 쓰는 칸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상장 받은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커먼앱에는 상장을 5개밖에 못 넣어서 거기서 뭔가 스토리랑 잘 연결되는 것들 위주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책을 여러 개 출판했는데 이북으로 출판했고요. 뭔가 어린이 영어 원서 같은 것도 냈고 그리고 제가 AP를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노트들을 책으로 출판해서 출판했고 SAT 같은 것도 단어집을 만들어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점자책으로도 캘린더를 만들어서 출판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냈던 책들이고요. 교보문고랑 아마존에 출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extracurriculars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는 통역을 되게 꾸준히 해왔는데 통역을 9학년 때 좋은 기회로 KBS 다큐온에 통역을 하게 돼서 그것도 제 엑스트라커리큘러로 넣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설교를 통역한 거를 넣었습니다. 월요일이랑 금요일 날 했던 걸 넣었고 인턴십을 지모 바이오맷이라는 좀 세계적인 회사에서 한 거를 넣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웹사이트냐면 약간 푸드 사이언스에 대한 거여서 제가 웰빙 레시피들이랑 뭔가 건강한 레스토랑들을 추천해서 넣어가지고 블로그도 만들고 뭔가 기사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 넣었던 것도 넣었고
제가 또 음악을 냈는데 자작곡을 만들어서 이게 약간 취약계층들을 위로하는 가사로 그 노래를 넣었던 것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준비할 때 갔던 스텝들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레주메를 만드는 건데 이력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했던 뭔가 대외 활동들이나 점수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 마인드맵이라고 약간 동그라미 쳐서 리스트들을 연결시켜서 제가 그 리스트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를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썼고 그거를 통해서 커먼 앱을 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에세이 퀘션은 커먼 앱에 들어가시면 있는 첫 번째 프롬프트였는데요. 이건 아직도 구글에 치시면 나오는데 제 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내용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마다 supplementary essay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supplementary라고 하지만 모든 대학에 내야 하는 필수적인 에세이예요. 대학마다 다른 에세이인데 미시간에서는 2개의 에세이가 있었고 이거를 대학을 많이 준비하다 보면 정말 써야 할 supplementary 에세이가 많은데 그거를 잘 준비하시려면 11학년 끝난 여름방학 때는 꼭 그 에세이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2 에세이였고 이것도 구글에 치시면 나와요. 제가 대학을 준비하면서 특히 미시간 대학교는 붙을 줄 몰랐고 정말 30%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학생들은 정말 점수도 너무 좋고 점수는 당연히 좋고 정말 세계적인 대회나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AP가 다른 친구들 10개, 15개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게 될 전공은 환경과학이고 이건 환경과학 디파트먼트에 있고 제가 환경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9학년 때 AP 환경과학을 공부할 때 뭔가 저랑 적성에 맞는 것 같고 제가 앞으로도 클린 테크놀로지 CEO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겨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는 미국에 있고 비자 프로세스는 되게 복잡한데 처음에 I-20를 받은 다음에 서비스 피를 내고 DS-160라는 거를 뭔가 적은 다음에 비자 인터뷰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여권, I-20, DS-160 confirmation, service receipt, financial proof, admission letter, transcript, and scores입니다. 그래서 비자는 5월 달에 I-20를 끝내놓고 그 다음 I-20를 받은 직후에 서비스 피를 내고 DS-160를 채운 다음에 비자 인터뷰를 하면 되고 비자 인터뷰를 한 다음에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정말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때 AP를 제일 어려운 4과목을 한 번에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페이스를 알고 그 페이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extracurricular 그 대외 활동들이 뭔가 저희가 가고 싶은 전공이랑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상관이 없고 저희가
하고 싶은 대외 활동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 내고 책도 출판하고 되게 약간 전공이랑 관련 없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그게 스토리로 하나의 연관성 있고 일관된 스토리가 있으면은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책도 내고 음원도 내는데 저는 처음에 공대를 갈 줄 알고 특허 출원을 내서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기기 장갑을 만들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연관성을 만들면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컨설팅을 받지 않고 혼자서 했는데요. 비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학년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학년 올라가기 전 여름방학 때 꼭 에세이를 끝내시고 이제 재학생분들은 AP 수업 정쌤이랑 더글라스쌤 거 열심히 들으시고 숙제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글라스쌤이 에세이를 되게 잘 봐주셔서 대학 가기 전에 에세이를 더글라스쌤이 미국인이시니까 미국인 정서에 맞게 잘 고쳐주시니까 잘 맡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하게 된 김재혁이라고 하고요. 저도 제 입시 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는 사실 저번에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게 됐을 때 대학 입시 자체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기 위해 넣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커먼앱이라고 하는 앱의 메인 바탕 화면입니다.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아마 대학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가 이 앱을 통해서 지원하게 될 거고요. 위에 옆에 중앙에 보시면 초록색 바가 다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 가족 사항이나 재정 상황, 뭐 특별히 뭐 집안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모두 입력을 해야 돼서 학생들에게는 이거를 방학 6월에 하자마자 7월까지 모두 채워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정말 많은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리고 커먼앱에는 에세이 2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메인 에세이라고 이거는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에세이고 이 에세이에는 7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지막에 자유 주제도 있긴 한데 자유 주제는 너무 사실 위험이 커서 아마 모든 학생들이 아마 그거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제도 사실 너무 포괄적인 주제고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아마 나머지 7개를 어떤 걸 선택하시냐에 따라 그냥 이것도 자유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특정하게 물어보는 건데 메인 에세이에서 자기 성격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서는 메인 에세이에서 언급한 자기 자신이 왜 그 특정한 대학에서 받아줘야 하는지, 왜 내가 남들이랑 차별화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칸입니다. 저는 드렉셀 퍼듀, 텍사스 대학교, 플로리다 대학교, 조지아 공과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 에모리 대학교, 로저얼먼 대학교, 텍사스 A&M 대학교, 로체스터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총 합해서 14개를 지원했고요. 그 중에서 드렉셀 대학교, 플로리다 대학교, 로저얼먼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그리고 텍사스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웬만한 재정 지원을 모두 신청을 했고요. 근데 받아주는 것도 있고 안 받아주는 것도 있는데 재정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은 신청 안 했을 때보다 당연히 붙을 확률이 낮아지는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했고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플로리다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학비가 조금 싼 편이고 GPA라고 하는 내신 성적 관리하기가 조금 다른 학교들보다는 수월하다고 평해져가지고 나중에 취업할 때 그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해서 취업 가능성을 좀 더 높이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UF에 진학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점수고요. SAT라고 하는 영어 수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랑 수학 그 두 과목밖에 없는데 총 1600점이고 플로리다 대학교는 그 중에서 1380점에서 1510점을 요구하고요. ACT도 그냥 SAT랑 같은 동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40점에서 31점에서 34점을 요구하고요. 내신 성적은 3.7에서 4.0 정도고 외국인은 자기가 영어에 능숙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토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험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듀오링고로도 대체가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듀오링고는 점점 금지되는 추세이고 애초에 플로리다 대학교는 듀오링고를 받지 않습니다. 제 성적은 SAT는 영어 680, 수학 780으로 총 1460점을 받았고요. 토플은 103점이고 내신 성적은 4.45입니다. AP는 AP 2분이랑 통계학은 4점을 받았고 화학은 3점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3점은 조금 내기에는 좀 낮은 점수라고 생각해서 성적은 다 자기가 기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화학은 그냥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학교 밖에서 하는 대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성적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증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대외 활동으로 일단 르완다 아프리카 나라의 그 3D 프린팅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업 기구를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대외 활동을 하나 했고요. 이 대외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제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인 에세이도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두이노 우노라고 하는 조그만한 기계 장치를 통해서 미세먼지 관한 연구도 조금 했었고 과학 동아리 학교에서 하는 과학 동아리 회장이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에세이에 관한 것도 했었고 제가 아는 다른 학교 애들이랑 통해서 저도 과학 그 기후에 대한 책을 하나 썼었고요. 그리고 봉사 활동으로는 근처 동네 교회 가서 좀 다문화 가정한테 한국어 알려드리는 것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했던 클럽인데 동아리 학교에서 뉴스 잡지도 했었고 토론 활동도 했었고 스포츠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독립심 책임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돈 받고 했던 아르바이트도 좀 넣었습니다. 제가
학교 밖에서 그 대회 같은 거에는 잘 참여하지 않아서 상이 조금 교내 상들로 채웠는데 좀 입시하면서 느낀 게 좀 학생들한테는 좀 12학년, 11학년 너무 바쁘니까 10학년 때 좀 대회 많이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너무 거창한 상이 아니라면 사실 상은 그렇게 크게 남들이랑 차별화됐다는 걸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대학교를 기계공학으로 진학을 했고요. 기계공학이 사실 지금 AI 시대로 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 전망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기계공학으로 전공했고요. 같은 이유로 많은 친구들도 기계공학을 많이 선택한 것도 제게 좀 영향을 줬습니다. 이건 앞에 수연이 비자 과정은 이미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거는 저는 9학년 때로 돌아가서 뭘 바꿨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아마 대외 활동 같은 거를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이 이것저것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9학년 때 미리 어떤 활동들을 할지 정해서 4년 동안 그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입시 과정의 어떤 방향성을 미리 정해서 그 방향성을 통해서 입시 과정을 좀 준비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 열정을 키워드로 잡고 입시를 준비했다면 메인 에세이에서도 제 열정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을 썼을 것이고 대외 활동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제 열정을 그 활동들로 증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리고 SAT 같은 좀 점수를 내야 되는 시험들이 특히 SAT라는 시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은 사실 대학을 지원하게 되다 보면 다른 학생들도 너무 좋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수들로 조금 자기 자신을 좀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SAT가 사실 외국인도 원어민조차도 좀 접하기 힘든 단어들로 문제를 좀 많이 내기 때문에 9학년 때부터 단어들을 좀 공부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더 많이 지원했을 것 같습니다. 14개가 사실 적은 대학 수는 아니지만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남들은 거의 한 20개 넘게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찾아보면 좀 널리 알려진 대학들이 아니라 좀 숨겨져 있는 좋은 대학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구에 특화된 대학들도 있고, 공대 시설이 너무 좋은 대학들도 있고, 그런 공대 시설이 좋은 대학들은 다른 회사랑 좀 연결돼 있는 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대학 좀 잘 정하면 취업이 바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에세이에 관한 거를 저는 너무 제 성격에 너무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성격을 표현하고 그 성격이 어떻게 미래 대학이나 다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더 초점을 두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제 성격에 대해서는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KCRS 다니면서 KCRS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KCRS는 과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 자기가 과목을 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KCRS는
AP 가장 높은 난이도로 이과 계열이랑 문과 계열 그 과목들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밸런스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더글라스 선생님이 대학 입시 지원하게 될 때면 에세이를 하나씩 봐주시는데 에세이의 문장 구조를 좀 바꿔주세요. 단어도 바꿔주시고. 근데 그 약간 바꿔주시는 걸로 그 약간 에세이 자체에서 묻어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좀 더 교육받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이 웬만한 이과 계열 AP 중요한 거는 대부분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AP를 좀 많이 들으실 학생이면 사실 뭐 다른 수업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정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웬만한 AP 중요한 것들은 다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페이스 찾아가면서 학생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서연이고요. 오늘 제가 저는 아시아 쪽 대학에 지원을 좀 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국 대학으로는 얼리 액션으로는 이렇게 넣고 그 레귤러로는 에머리랑 워싱턴 그 세인트 루이스라는 대학교에 넣었는데, 그리고 아시아 쪽은 홍콩대랑 싱가포르 국립대랑 난양 공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합격된 곳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리젝트 됐고, 그리고 미시간에서는 그 웨이리스트가 됐는데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랑 난양 공대는 원래 미국 그 전형으로 넣는 학생들은 7월쯤에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결과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커밋을 한 곳은 홍콩대입니다. 홍콩대가 SAT나 GPA 같은 거는 공식적으로 낸 게 없어서 SAT는 평균적으로 보통 1450 이상인 것 같고, 그리고 GPA는 3.7에서 4.0이어야 하고, 토플은 그래도 93 이상이어야지 좀 붙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 홍콩대도 그렇고 아시아 쪽 대학교들은 듀오링고를 아예 안 받기 때문에 무조건 토플을 해야 되고, 그리고 AP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데 최소 3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SAT는 1560점을 받았고, GPA는 큐뮬레이티브 GPA가 4.38이고 토플은 116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 쪽 대학들은 슈퍼스코어를 안 받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점수를 받아야 돼가지고 그건 그렇고, 이거는 제 트랜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AP는 총 9개를 봤는데 이번 연도에 2개를 받고 11학년 때까지는 7개를 봐가지고 2개는 아직 점수를 모르지만 7개는 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먼앱 그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개인정보 넣고 성적 넣고,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막 인턴십이나 그런 건 한 건 없고 그냥 클럽 같은 거 넣고,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그 도서관에서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넣고, 그리고 그냥 제가 그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런 거 했던 거랑,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썸머스쿨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넣고, 그렇게 막 특별한 거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이랑 그리고 레커멘데이션 레를 저는 이한쌤하고 그 정쌤한테 부탁을 드렸고, 카운슬러 레터는 더글라스 쌤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는 제가 첫 번째 주제를 골랐는데 사실 학업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었고,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뜨개질 막 하고 포바늘 그런 게 제 취미여가지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걸 좋아한 게, 그런 취미가 어떻게 저를 도왔고 제 경험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대랑 싱가포르 쪽 대학들은 커먼앱이 아니라 따로 각각 쓰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사실 넣는 정보 같은 거는 비슷해서 커먼앱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홍콩대 에세이는 되게 좀 광범위해가지고 약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제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어카운팅 데이터 애널리틱스인데요. 이게 그 일반적인 어카운팅 그 전공하고는 조금 다른 전공이에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랑 AI랑 이런 게 좀 많이 융합이 된 그런 좀 새로운 전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제가 이미 홍콩 비자를 받은 상태예요. 홍콩 비자는 인터뷰도 필요 없고 좀 그냥 다큐멘트만 내고 그 피지컬 카피로 보내면은 바로 끝나가지고 저는 거의 한 3주 정도 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지원할 때 그냥 제 전공에 좀 좋은 학교들 랭킹을 검색해가지고 넣었었는데 근데 제가 전공의 중요성을 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대학교더라도 전공이 다르면 그 합격률이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몰랐기 때문에 좀 제가 넣은 학교들이 합격률이 제 전공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내내 학원 같은 걸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SAT나 AP나 학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게 자료가 저희 학교에서 자료를 충분히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0학년 때까지는 사실 방학 내내 그냥 책을 읽었거든요. 그 영어 책을 읽었었는데 근데 막 학교에서 막 그 무슨 클래식스 그런 것도 많이 추천해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책을 많이 읽으려면 좀 그래도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막 스릴러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그냥 저는 책에 딱히 책으로 막 뭐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진짜 재미로 읽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책 읽고 그랬던 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뭘 미루는 걸 싫어해가지고 좀 뭐든지 일찍 시작한 편이었는데 좀 그런 게 제가 성적 관리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니어 포트폴리오 발표하게 된 조은설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목차 먼저 소개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 애플리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는 비자와 장학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년별로 어떤 시험과 이시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애플리케이션 과정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미국에 워낙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진로 방향과 진로 분야를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지원 전에 자기만의 애플리케이션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고려사항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첫 번째는 제가 영주권자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의 한국 랭킹이나 한국에서의 위상보다는 미국에서 실제 그 주에서 어떻게 그 대학이 인식이 되는지를 먼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ED 대학교는 사실 지원을 안 했고요. 대신에 EA로 공립학교들을 되게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이게 작년에 이성원 선배도 비슷한 전략을 썼었는데 그 선배도 영주권자 신분으로서 의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랭킹이 높은 사립대학들 대신에 LAC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학원을 준비하고자 한다는 건데요. 제가 치대나 의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있어서 대학교는 약간 대학원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대학교 자체만 본다기보다는 그 주에 얼마나 많은 대학원 개수가 있는지 장학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24개의 대학을 지원을 했고요. 대부분의 전공은 의대 준비를 하기에 유리한 바이오와 뉴로사이언스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합격 통보를 받았고 제가 초기에 목표했던 주립대학교들에는 전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4위인 UNC 테프릴, 6위인 UT 오스틴, 플로리다, UIUC, UGA 등이 포함이 되고 몇몇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이나 이제 스컬러스나 어너스에도 같이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최종적으로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어너스 컬리지에 코밋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가장 큰 요소로는 첫 번째로 제가 모어헤드 어너스 college 합격을 했기 때문인데 모어헤드 어너스 college가 미국 전역에서 1위인 어너스 college예요. 근데 저도 그랬고 어너스 college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너스 college는 대학원 준비를 도와주는 큰 주립대 내에 있는 사립대학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립대에 있는 상위 5%의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대학원 준비를 도와주고 수업도 좀 더 상위 레벨로 따로 듣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Presidential Scholarship이라는 총장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웃스테이트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이제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도 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University of Georgia에는 바이오 전공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UGA 어너스 학생들의 평균 성적과 제 성적을 같이 적어놨는데요. UGA 어너스의 평균 GPA는 4.3, 그리고 저는 4.4였고 SAT와 ACT 평균은 각각 1508과 34, 그리고 제 SAT는 영어 750, 그리고 수학 800 해서 총 1550이었습니다. 그리고 AP 과목은 보통 11개에서 16개 정도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15개 이상의 AP 과목을 들었고 사실 저희 학교에 있는 필수 AP 과목들을 전부 듣고 애프터스쿨에 저스틴 선생님과 더글라스 선생님이 진행해주시는 AP 수업을 들으면 한 이 정도의 AP 수업은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국제학생으로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의 평균 SAT나 이런 성적을 볼 때 50%의 성적을 보지 않고 보통 상위 25% 내에 들면 이제 적정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를 지원할 때 SAT 75%이라고 검색을 하면 SAT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 들면 이제 나한테 맞는 대학이구나 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지원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영주권자 신분이라서 비자는 따로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Need-Based Grant와 Merit-Based Grant의 차이점인데요. Need-Based Grant랑 Merit-Based Grant라는 두 가지의 대학교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Need-Based Grant는 재정 보조예요. 그래서 학생이 성적과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학생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내는데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만큼을 상회하는 금액을 대학교에서 말 그대로 재정 보조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Merit-Based Scholarship, Merit-Based Gra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학금이에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장학금이고 사실 미국에 있는 탑20 대학들은 장학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밴더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장학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비리그에는 장학금이 없는 대신에 Need-Based Grant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재정 보조를 굉장히 많이 주고 이제 거기는 워낙 다 스펙이 높기 때문에 장학금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꽤 많은 제 친구들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학교들이 사립학교들이 오히려 공립학교들보다 더 학비가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이제 높은 사립학교들은 재정보조를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를 검색할 수 있는 자기의 파이낸셜 에이드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미리 자기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검색해보고 지원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PPT가 사실 제가 수강 전에 제출한 PPT 같긴 한데 우선 이거 사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학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GPA 관리인데요. 중학교에서 막 올라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GPA를 중학교 때처럼 좀 느슨하게 관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대학 입시에 있어서 9학년 때 GPA가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GPA 관리는 꼭 잘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Choose Your Group라고 적어놨는데 대학교에서 입학 수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consistency라는 말을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입학 수정관들은 이 학생이 이 주제를, 이 활동을 단순히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이 사회의 문제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활동을 한 건지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9학년 때부터 꾸준히 어떠한 주제에 있어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9학년 때 큰 활동이 아니더라도 작은 활동이라도 뭐라도 하나 시작을 해놓으면 에세이를 나중에 쓸 때 나는 이 사회 문제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 꾸준히 기여를 하고 싶다 앞으로도 라고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학년 때부터 꼭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 그 그룹을 정해서 활동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정신건강 쪽에 관심이 있었어서
9학년 때 정신건강 관련된 동아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커널에 EC 적는 칸에 적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학년인데요. 사실 제가 수정을 하고 난 사이트에는 제가 어떤 이씨를 했는지를 캡처해서 적어놨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그냥 대표적인 이씨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학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SAT 준비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SAT를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보기 가장 좋은 시기는 10학년이 끝나고 11학년이 넘어가는 그 방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그 방학 때 SAT 시험 준비를 해서 끝냈었고, 저희 반에서도 한 3명 정도 저랑 동시에 SAT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 시기에 끝내놔야 확실히 11학년 때 이시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력이 되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 SAT를 보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1학년인데요. 11학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시에 깊이를 넣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SAT 점수가 만약에 안 나왔다면 11학년까지는 꼭 나오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자기가 만약에 이제 AP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9학년, 10학년 때까지는 사실 좀 가벼운 과목들을 봐도 괜찮아요. 경험을 쌓는 느낌으로. 근데 11학년 때부터는 확실히 전공 관련된 좀 난이도가 있는 AP 시험들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내셔널 대회인데 저희가 커먼앱에 총 5개 대회들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항목에 단순히 대회 이름과 어떤 상을 받았는지만 적는 게 아니라 그 대회가 교내 대회였는지 아니면 국내 대회였는지 아니면 국제 대회였는지까지 같이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입학 사정관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단순히 높은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의 도전 정신을 대회 항목에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을 받은 수준이 낮더라도 꼭 국제 대회들을 많이 나가서 적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개 항목을 전부 다 국제 대회들로 채워 넣었어요. 사이콜로지 올림피아드나 아니면 과학 엔지니어링 대회 같은 걸로 이제 5칸에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약에 이시에 있어서 더 깊이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리서치 페이퍼나 인턴십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하는 봉사 같은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인데요. 생각보다 ED를 지원하는 날짜가 빨라요. 그래서 ED 지원하는 날짜가 보통 한 11월 1일 정도가 데드라인인데 벌써 한 6개월 정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번 방학에 꼭 에세이를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끝내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꼭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가 어떤 대학에 지원하고 싶은지 그걸 리스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넣게 되는 에세이인데, 이건 이제 전공이나 활동과는 관련 없이 자기에 대한 정보, 자기에 대한 뭔가 인성이나 성격이나 그런 걸 적는 에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에세이를 이제 꼭 방학 때 끝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KCS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저스틴 선생님의 AP 수업들, 그리고 더글라스 선생님의 컬리지 카운슬링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저희가 가서 질문을 드리거나 도움 요청드리면 되게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꼭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 학교에서 버런티어링 위기나 대회나 AP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조언으로는 지원하기 전에 리서치를 많이 하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특히 미국 대학들은 에세이를 적을 때 학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도 에세이를 적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리서치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버드는 좀 무조건 도전적이고 지금 자기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야망 있고 자기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느낌의 에세이를 좋아하는 반면에, 다트머스 같은 대학들은 좀 학교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친화적이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이런 학생들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먼저 하고 나서 에세이를 적으면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